운동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살이 안 빠지시고 오히려 살이 조금 더 찌셨다고요? 바로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환자분들이 오셔서 제일 자주 하시는 하소연 중에 하나가 운동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살이 안 빠졌어요. 아니면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살이 더 쪄버렸어요. 자,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자, 운동을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지거나 아니 오히려 더 찌는 경우, 그런 경우는 왜 생기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체중 감량에 있어서는 운동이 20%, 식이요법이 8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돈으로 따져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100만원짜리 일과 400만원짜리 일 두 개를 한다 쳐볼게요. 자, 400만원짜리 일이 4배이기 때문에 이 100만원짜리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솔직히 돈을 많이 벌 수는 없겠죠. 자, 이 4배 차이라는 게 그 정도로 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효율이 적어서 보상이 돌아오는 게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말이 그냥 4배라는 거지 사실은 케바케가 좀 있지만 더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자, 미국 영양학회 19년 논문에 따르면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고 운동을 통한 칼로리 소모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미국 당뇨병학회의 17년도 논문에 따르면 환자들에게 운동을 체중 감량의 수단으로서 소개하면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 환자들이 운동으로 체중 감량이 안 된다는 것을 언젠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운동을 결국 포기하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뭘로 소개를 해야 되냐? 다른 여러 가지 건강적인 측면에서 운동을 좀 권유하고 요요 방지 등을 막는 것에 집중해서 운동을 시키라고 그렇게 권유하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운동이 체중 감량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했어도 살이 안 빠졌을 수 있겠죠? 잠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오직 체중 감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라는 겁니다. 자, 다이어트 자체에 있어서는 다이어트 전체를 보자면 뭐 요요 방지나 뭐 근육량 유지나 뭐 정체기 넘어가는 거 이런 거 등등 해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그래서 다이어트 전체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다만 체중 감량만 그거 하나만 보자면 운동의 비율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보상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운동으로 식이요법 정도의 감량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4배 아니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니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돌아오는 보상이 좀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특정 부위에 운동을 한다고 그 부위 살만 쏙 빠지진 않는다. 자,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 복근 운동을 한다고 해서 뱃살이 쏙 빠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통 어떤 부위 살을 빼고 싶으면 그 부위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전문 용어로 스팟 리덕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겁니다. 자, 미국 예일대의 2011년도 자료를 보면 부분적으로 딱 한 부위만 살을 빼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요. 자, 보통 생각하시는 게 축 늘어진 뱃살을 운동을 해서 딱딱하게 만들겠다. 한마디로 지금 지방이 있는 거를 근육으로 바로 전환을 시키겠다? 야, 이건 물을 금으로 바꾸겠다는 연금술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복근을 보이게 하려면은 두 가지를 각각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복근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서 좀 더 잘 보이게 올려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 이 복근을 가려서 안 보이게 하는 체지방을 살을 빼서 따로 걷어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고요.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지 복근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팔뚝 같은 부위, 특히 이렇게 삼두근, 여기 아래쪽 이런 부위는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여기 근육이 생기면서 이게 올라붙으면서 이제 라인이 형성이 돼서 좀 살이 빠져 보이는 거지 실제로 체지방이 분해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이건 운동을 해서 라인이 바뀐 거지 그걸로 체지방이 빠져서 얇아진 건 아니라는 거죠. 또 생각하시는 게 해당 부위 근육이 커지면 그 근육이 그 주위에서만 쏙쏙 에너지 뽑아가지고 지방 다 분해시키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근육이든 몸 전체에서 에너지를 가져와서 소비를 하는 거지 그 주위 지방에서만 에너지 쏙쏙 뽑아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운동을 했지만 식이요법을 하지 않은 경우. 사실 이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자, 먹을 거는 실컷 다 먹고 운동으로만 해서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어요. 세상에 뭐든지 케바케가 있으니까요. 특히 젊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남자인데다가 젊으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잘 안 돼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꼭 하는 말씀이, 옛날에는 진짜 똑같이 먹었어도 운동을 하면 다 빠졌는데 이제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해도 잘 안 빠져요.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식이요법을 따로 하지 않고 뭐 운동을 했더라도 뭐 평소 먹던 것처럼만 먹었어도 그나마 좀 다행일 수 있는데, 아니 오히려 더 드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운동했으니까 먹어도 되겠지? 이런 보상 심리도 있고, 또 운동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졸이 좀 분비되면서 살찌는 음식, 막 기름지고 단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땡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독일 미넨 대학의 2007년 연구를 보면 운동을 하고 나서 오히려 그렐린이 분비되면서 식욕이 더 자극돼서 더 먹는 경우도 있긴 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운동 후에 식욕이 좀 줄어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타고나는 것도 있고 뭐 상황마다 케바케가 좀 크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운동 후에 좀 식욕이 줄어들려면 운동 기간이, 그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운동 강도가 세지거나 할수록 식욕이 줄어드는 게 조금 더 강해질 수는 있어요. 네 번째 이유, 운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 자, 1kg를 빼기 위해서는 이 들어온 칼로리와 나가는 칼로리가 7000칼로리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80대 20을 따라서 100번 양보해서 그 80대 20이라고 쳐도 식이에서 5600을 줄이고 운동으로 나머지 1400을 소모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려면 매일 약 28km 정도를 일주일 내내 달려야 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하실지. 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없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일반인이 이렇게 실컷 먹고 운동을 다 빼겠다는 거는 정말 어렵다. 그리고 이것만 보셔도 아실 수 있는데, 정말 근육도 많고 운동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바디빌더 분들, 막 이러신 분들도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드시는 거를 보시면 식사 굉장히 가려서 굉장히 절제해서 드시거든요. 자, 이런 분들도 그렇게 드시는데 일반인이 운동을 해서 이거를 다 채워보겠다?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운동은 다이어트에 필수고 특히 정체기 극복이나 요요 방지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체중 감량에 있어서는 운동은 보조요법이고 메인은 식이요법이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운동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빠지지 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끔 운동 후에 체중이 늘어난 거 사실은 근육이 아닐까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린매스업이라고 해서요. 자, 근육은 늘어나고 체지방은 줄어들어 가지고 뭐 결국 체중은 늘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체지방은 줄어든 상태, 근육은 늘어나는 상태. 자, 다이어트에서는 정말 최고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일반인 수준에서는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체지방이 빠지는 건 그렇다 치고 근육이 늘어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 가지 논문을 다 합친 시스테매틱 리뷰 논문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영양 섭취를 잘 하면서 적절한 강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했을 때 한 달에 0.2에서 1.0kg의 근육량 증가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0.2에서 1.0이면 범위가 굉장히 좀 넓은데 뭐 케바케가 좀 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아무리 이 케바케가 있더라도 우리 생각처럼 뭐 한 달에 뭐 3kg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근육이 늘어나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제 좀 아시겠죠? 자, 근육이 체지방보다 많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신 분이라면 지금 살빼남 채널을 안 보고 계실 그런 프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죠. 자, 그리고 아니 그래도 난 근육이 는 것 같아 라고 정생각이 드신다면 체성분 검사, 쉽게 말해서 인바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눈바디, 내가 눈으로 직접 본다든지 아니면 옷 사이즈가 줄었다든지 그런 점을 뭐 체크해 보시고, 아니라면 식이요법을 좀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살빼남 멤버십이 있다고? 이렇게 귀여운 브로콜리 배지를 내 아이디 옆에 살빼남 얼굴 이모티콘도 있다고?